이 아이들을 내게 맡겨라. 귀하게 키워주마. 여인의 입가엔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아니면 너희 모두 죽는다. 비 오던 그날 밤 산골 저택 처마 아래 쓰러진 두 자매. 문을 열어준 사내는 몰랐다. 그 선택이 운명을 바꿀 줄은. 아이들의 재주를 탐한 자, 진실을 기록했다가 쫓겨난 자, 그리고 권력으로 모든 것을 짓밟는 자. 세 사람의 충돌이 시작되었다. 진실을 말하면 죽습니다.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해야 한다 아니면 우리 모두 거짓 속에서 썩는다. 하룻밤 신세로 시작된 인연은 목숨을 건 싸움이 되었고 마침내 피보다 진한 가족이 되었다. 본격적인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이 머무시는 그 자리에 이야기처럼 따뜻하고 기적 같은 행운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해 가을 산골 저택으로 가는 길은 진흙탕이 되어 있었다. 천둥이 하늘을 찢고 비는 땅을 후려쳤다. 그 속을 두 아이가 비틀거리며 걸었다. 11살 유나랑과 9살 유나서였다. 언니 하랑은 동생의 손을 놓지 않았다. 하서는 발이 풀려 쓰러질 듯했으나 입술을 깨물고 버텼다. 아이들은 사흘 전까지 한양 변두리 주막에 살았다. 아버지가 병으로 쓰러진 뒤 주막 주인은 빚을 갚으라며 아이들을 인신매매단에 넘기려 했다. 하랑은 밤중에 동생을 데리고 도망쳤다. 며칠을 걸어 산골까지 왔으나 더는 갈 곳이 없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저택이었다. 담장은 무너져 있고 대문은 삐걱거렸다. 그러나 처마 아래만은 비를 피할 수 있었다. 하랑은 동생을 안고 그곳에 몸을 웅크렸다. 하서의 이마는 뜨거웠다. 열이 오르고 있었다. 언니, 춥다. 조금만 참아. 곧 아침이야. 하랑은 젖은 옷으로 동생을 감쌌다. 그러나 아이의 체온은 점점 떨어졌다. 빗소리가 모든 것을 삼켜버릴 것만 같았다. 하랑은 눈물을 삼켰다. 울면 동생이 무서워할 것이기에. 그때 대문이 열렸다. 30줄의 사내가 등불을 들고 나왔다. 백은호였다. 그는 빗소리에 섞인 아이의 신음을 들었다. 문을 닫으려던 손이 멈췄다. 아이들의 숨소리가 지나치게 가늘었다. 죽음이 가까이 와 있는 소리였다. 이런. 은호는 잠시 망설였다. 사람을 들였다가 화를 입은 적이 있었다. 5년 전 그는 떠돌이 상인 하나를 재워주었다가 도둑으로 몰려 관가에 끌려갔다. 결백이 밝혀지기까지 석 달이 걸렸고 그 사이 집은 약탈당했다. 그 뒤로 은호는 사람을 멀리했다. 그러나 아이들은 달랐다. 하랑의 눈이 은호를 올려다보았다. 구걸하는 눈빛이 아니었다. 죽음을 받아들인 채 마지막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었다. 은호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룻밤만이다. 날이 새면 떠나야 한다. 그는 아이들을 안으로 들였다. 하서는 이미 의식이 희미했다. 은호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따뜻한 물에 천을 적셔 아이의 몸을 닦았다. 하랑은 가만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어른의 손길이 거칠지 않다는 것을,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듯. 밤이 깊어갔다. 하서의 열이 조금씩 내렸다. 은호는 죽을 쓰고 아이들 앞에 놓았다. 하랑은 동생을 먼저 먹였다. 자신은 단 한 술도 뜨지 않았다. 은호가 물었다. 너는 안 먹느냐? 동생이 먼저입니다. 둘 다 먹을 만큼 있다. 정말입니까? 하랑의 목소리가 떨렸다. 믿기지 않는다는 듯했다.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제야 하랑은 숟가락을 들었다. 그러나 천천히 조심스럽게 먹었다. 언제든 빼앗길 수 있다는 듯.
은호는 가슴이 저렸다. 저 아이들은 얼마나 많은 것을 빼앗겼을까? 얼마나 많이 쫓겨났을까? 얼마나 자주 배신당했을까? 다음 날 새벽, 은호가 눈을 뜨자 하랑은 이미 깨어 있었다. 아이는 마루 끝에 앉아 저택을 둘러보고 있었다. 기둥에 금 간 곳, 처마에 기운 곳, 마당에 무너진 곳을 하나하나 살폈다.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다. 그를 읽는 눈이었다. 땅을 재는 눈이었다. 은호는 몸을 일으켰다. 하랑이 고개를 돌렸다. 이 집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둥은 단단합니다. 고치면 쓸 수 있습니다. 어린 것이 어찌 그런 것을 아느냐? 아버지께서 목수였습니다. 보고 배웠습니다. 하랑의 대답은 짧고 정확했다. 은호는 동생 하서를 보았다. 아이는 부러진 문빗장을 만지고 있었다. 그리고는 마당에 떨어진 나무 조각을 주워 빗장을 끼워 맞췄다. 손놀림이 능숙했다. 어른보다 정확했다. 은호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저 아이들은 보통 아이들이 아니었다. 재주를 지녔다. 위험한 재주였다. 이 세상은 재주 있는 자를 이용하거나 짓밟았다. 은호 자신이 그렇게 당했다. 그만 가거라. 날이 샜다. 은호의 목소리는 냉랭했다. 하랑은 고개를 숙였다. 하서의 손을 잡고 대문으로 향했다. 그러나 아이들은 떠나기 전 마당을 쓸고 물을 길어왔다. 말없이 묵묵히. 아이들은 울지 않았다. 매달리지도 않았다. 다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조용히 떠났다. 그 고요함이 은호의 발을 붙들었다. 대문이 닫혔다. 은호는 빈 마당을 보았다. 쓸려진 마당, 채워진 물동이. 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의 손길이 닿은 흔적이었다. 은호는 마루에 주저앉았다. 젠장. 그는 자신의 나약함을 저주했다. 또다시 사람을 들이려 하는가? 또다시 화를 입으려 하는가? 그러나 가슴 속 무언가가 그를 밀어냈다. 대문 밖으로. 아이들은 멀리 가지 않았다. 산길 어귀에 앉아 있었다. 하서가 다시 열이 오른 듯 했다. 하랑은 동생을 안고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비가 올지 말지를 가늠하는 듯. 돌아오너라. 은호의 목소리에 하랑이 고개를 돌렸다. 아이의 눈이 흔들렸다. 믿어도 되는가? 또 쫓겨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가득했다. 하룻밤만이라 했으나 일손이 필요하다. 너희가 마당을 쓸고 물을 깃는다면 밥과 잠자리는 주겠다. 언제까지입니까? 동생의 열이 떨어질 때까지. 하랑은 동생을 보았다. 하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자매는 천천히 일어났다. 다시 저택으로 향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쫓겨날 준비를 하며 걷는 것이 아니라 머물 곳을 찾은 듯 걸었다. 은호는 아이들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자신이 무엇을 시작했는지 알았다. 운명의 톱니바퀴가 돌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러나 되돌릴 수 없었다. 이미 마음이 움직였으니. 그날 밤 저택에는 5년 만에 사람의 숨소리가 울렸다. 아궁이에는 불이 타올랐고 마루에는 아이들의 체온이 남았다. 은호는 천장을 보며 눈을 감았다. 이것이 화근이 될지 구원이 될지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돌이킬 수 없다는 것. 산 아래 마을에서는 벌써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백은호가 아이 둘을 들였다고. 저 은둔자가 사람을 받아들였다고. 그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마침내 누군가의 귀에 닿았다. 욕심 많은 자의 귀에. 사흘이 지났다. 하서의 열은 완전히 떨어졌으나 아이들은 떠나지 않았다. 은호도 내보내지 않았다. 이상한 균형이었다. 서로 말은 하지 않았으나
함께 있었다. 밤이 되면 기묘한 일이 벌어졌다. 하랑은 은호가 잠들었다고 생각하면 저택의 구석구석을 살폈다. 기둥에 나이테를 세고 석가래의 간격을 가늠했다. 마치 집을 잇는 것 같았다. 하선은 부러진 연장들을 모았다. 쓸모없다고 버려진 것들을. 그리고는 밤새 그것들을 고쳤다. 은호는 잠든 척하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아이들은 재주가 있었다. 위험할 만큼. 세상은 재주 있는 아이를 가만두지 않는다. 이용하거나 빼앗거나 짓밟는다. 은호가 그랬듯이. 다음 날 아침 은호는 아이들을 불렀다. 앉아라. 하랑과 하선은 마루 끝에 단정히 앉았다. 도망칠 준비가 된 자세였다. 은호는 그 모습에 가슴이 아팠다. 아이들은 항상 쫓겨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너희 아비는 어찌 되었느냐? 죽었습니다. 하랑의 대답은 담담했다. 슬픔을 삼킨 목소리였다. 어미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기억이 없습니다. 친척은 없습니다.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그렇지. 친척이 있었다면 아이들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너희는 재주가 있다. 그것을 누가 가르쳤느냐? 하랑이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아버지께서 목수였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일하실 때 옆에서 보았습니다. 어떻게 나무를 자르고 어떻게 집을 세우는지. 그것만 보고 배웠다는 말이냐?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는 것도 배움이라고. 손으로 하지 않아도 눈으로 익히면 아는 것이라고. 은호의 눈이 빛났다. 저 아이는 천재였다. 보는 것만으로 배우다니. 은호 자신도 그랬다. 책을 한 번 보면 기억했고, 땅을 한 번 보면 치수를 알았다. 그 재주 때문에 높이 올랐다가 그 재주 때문에 깊이 떨어졌다. 동생은? 하선은 손재주가 있습니다. 부러진 것을 고치고 없는 것을 만듭니다. 하서가 고개를 숙였다. 부끄러운 듯. 은호는 아이의 손을 보았다. 상처투성이었다. 어린 손이 견뎌낸 고통의 흔적이었다. 왜 그 재주를 숨기지 않았느냐? 드러내면 위험하다는 것을 몰랐느냐? 하랑이 고개를 들었다. 아이의 눈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서려 있었다. 숨겨도 소용없었습니다. 어른들은 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용했습니다. 주막 주인은 아버지가 죽자 저희를 팔려고 했습니다. 재주 있는 아이는 값이 나간다고.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은호는 주먹을 쥐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다. 약한 자를 짓밟고 가진 자를 빼앗는 세상. 그는 그 세상과 싸우다 졌다. 너희는 여기 있는 동안 재주를 쓰지 마라. 밖에서 보면 안 된다. 왜입니까? 위험하다. 재주 있는 자는 이용당하거나 제거된다. 하랑이 은호를 빤히 보았다. 어르신도 그러셨습니까? 은호의 숨이 멎었다. 아이가 자신을 꿰뚫어 본 것이다. 그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무슨 재주였습니까? 땅을 재는 재주였다. 물기를 읽는 재주였다. 은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오래 꺼내지 않았던 이야기였다. 나는 한때 관가에서 일했다. 땅을 재고 기록을 썼다. 정확했다.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 그것이 화근이었다. 하랑과 하선은 숨죽여 들었다. 어느 해 큰 홍수가 났다. 강이 범람하여 마을이 잠겼다. 관가에서는 제방을 쌓으라 했다. 나는 땅을 재고 기록을 올렸다. 이곳에 제방을 쌓으면 위험하다. 물길이 바뀌어 다른 마을이 잠길 것이라고. 그런데요? 믿지 않았다. 아니,
믿고도 무시했다. 왜냐하면 다른 마을은 양반들의 땅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상민들의 땅이었다. 하랑의 눈이 커졌다. 나는 끝까지 반대했다. 기록을 남겼다.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그러자 나를 역적으로 몰았다. 거짓을 기록하여 백성을 선동했다고. 은호의 손이 떨렸다. 제 방은 세워졌다. 그리고 이듬해 물길이 바뀌었다. 내가 경고한 마을이 물에 잠겼다. 수십 명이 죽었다. 그러나 관가는 침묵했다. 양반들의 땅은 안전했으니까. 어르신은요? 쫓겨났다. 관직을 빼앗겼고 집을 빼앗겼다. 도둑으로 몰려 관가에 끌려가기도 했다. 5년 전 일이다. 그 뒤로 나는 사람을 멀리했다. 하랑은 고개를 숙였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입을 열었다. 어르신은 잘못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것이 잘못입니까? 은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아이의 눈이 너무 맑았다.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은 눈이었다. 잘못한 것은 어르신이 아닙니다. 어른들입니다. 하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은호는 목이 메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이해한다고 느꼈다. 어린아이가. 그러니 우리는 여기 있고 싶습니다. 어르신처럼 진실을 말하는 어른 곁에. 은호는 고개를 돌렸다.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아이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어른도 운다는 것을. 진실 때문에 쫓겨난 자는 더욱 운다는 것을. 그날 밤 은호는 아이들에게 허락했다. 제주를 써도 좋다고. 단, 이 저택 안에서만. 밖에서 보지 않는 곳에서만. 하랑은 먼지 쌓인 책을 꺼냈다. 은호가 버린 기록들이었다. 아이는 그것을 읽기 시작했다. 물길의 기록, 땅의 치수, 제 방의 설계. 하서는 부러진 연장을 고쳤다. 자, 톱, 끌. 버려진 것들이 다시 쓸모를 찾았다. 은호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이 아이들은 자신의 실패를 이어받은 것일까? 아니면 새로운 시작일까?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며칠 뒤 소문이 마을을 휩쓸었다. 산속 저택에 이상한 아이 둘이 들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장터를 돌았다. 그리고 마침내 한 사람의 귀에 닿았다. 최연옥. 이 지역 최대 상단의 주인이었다. 그녀는 돈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거래했다. 사람도 예외가 아니었다. 재주 있는 아이라고? 그렇습니다, 마님. 집을 보고 고칠 곳을 안다 하고 부러진 것을 거뜬히 고친답니다. 연옥의 눈이 빛났다. 재주 있는 아이. 값이 나가는 상품이었다. 아니, 그보다 더 나았다. 이용 가치가 있었다. 백은호의 집이라 했느냐? 그렇습니다. 연옥은 웃었다. 백은호. 한때 관가의 기록관이었으나 쫓겨난 자. 그는 진실을 기록했다가 역적으로 몰렸다. 연옥은 그때 일을 기억했다. 은호가 기록한 문서 때문에 자신의 땅 거래가 엎어질 뻔했었다. 그녀는 관가에 뇌물을 주고 은호를 제거했다. 재미있군. 그자가 아이를 들였다니. 어찌 하시겠습니까? 직접 가보아야겠다. 재주 있는 아이라니 값을 매겨봐야지. 연옥은 일어났다.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은호를 다시 한번 짓밟을 기회였다. 그리고 돈이 될 아이들을 손에 넣을 기회였다. 산골 저택의 평화는 그렇게 깨지기 시작했다. 연옥이 저택에 나타난 것은 이른 아침이었다. 화려한 가마를 타고 하인넷을 대동했다. 마당에 가마가 내려앉자 은호는 얼굴이 굳었다. 저 여자를 알았다.
자신을 파멸로 몰아넣은 자 중 하나였다. 오랜만이군, 백은호. 연옥은 가마에서 내리며 웃었다. 비단옷이 햇살에 빛났다. 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아이들을 뒤로 숨겼다. 뭐 하러 왔느냐? 쌀쌀 맞기는. 옛 동료에게 인사라도 할 법하지 않느냐? 동료? 나를 역적으로 몰아넣은 자가. 연옥의 웃음이 깊어졌다. 아직도 그 일을 탓하느냐? 그때 내가 입을 다물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진실이고 뭐고 세상은 힘 있는 자의 말이 진실이 되는 법이다. 은호는 주먹을 쥐었다. 하랑이 그의 옷자락을 살짝 잡았다. 진정하라는 듯. 아이의 손은 차가웠다. 연옥은 저택을 둘러보았다. 무너진 담장, 낡은 기둥, 그러나 최근 손질된 흔적이 역력했다. 마당은 깨끗이 쓸려 있고 처마의 기운 곳은 받침목으로 고정되어 있었다. 이게 아이들 솜씨냐? 네, 알바 아니다. 돌아가라. 보자. 소문이 사실인지. 연옥은 하인에게 손짓했다. 하인 하나가 앞으로 나섰다. 손에는 부러진 수레바퀴가 들려 있었다. 이것을 고칠 수 있겠느냐? 하서를 향한 물음이었다. 아이는 은호를 올려다보았다. 은호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 말라는 뜻이었다. 그러나 하서는 천천히 앞으로 나섰다. 하서야. 은호가 불렀으나 아이는 멈추지 않았다. 하서는 수레바퀴를 받아들었다. 살폈다. 살대 하나가 부러지고 축이 휘어 있었다. 보통은 버릴 것이었다. 아이는 마당 구석에 쌓인 나무 조각을 가져왔다. 은호가 버린 것들이었다. 하서는 칼로 나무를 깎기 시작했다. 손이 빨랐다. 정확했다. 부러진 살대를 빼내고 새 나무를 끼웠다. 휘어진 축은 불에 닳고 편했다. 반식경도 지나지 않아 수레바퀴가 완성되었다. 하인이 바퀴를 돌려보았다. 삐걱거리지 않았다. 새 것처럼 굴러갔다. 연옥의 눈이 반짝였다. 훌륭하구나. 하서는 대답 없이 은호 뒤로 물러났다. 연옥은 이번에는 하랑을 보았다. 너는 뭘 하느냐? 하랑은 입을 열지 않았다. 연옥이 비웃었다. 말이 없군. 그럼 내가 시험해보지. 그녀는 하인에게 또 다른 것을 가져오라 했다. 하인이 내민 것은 낡은 장부였다. 상단의 거래 기록이었다. 이 장부에 오류가 있다. 찾아보아라. 하랑은 움직이지 않았다. 은호가 말했다. 그만하고 돌아가라. 아이들은 내 구경거리가 아니다. 구경거리, 천만에. 나는 이 아이들을 귀하게 키우려 한다. 뭐, 저택은 낡고 너는 가난하다. 이 아이들을 내게 맡겨라. 내가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겠다. 재주에 맞는 대우를 해주지. 은호는 코웃음 쳤다. 대우, 내가 사람을 물건처럼 거래하는 내가. 물건, 아니다. 나는 이 아이들의 재능을 아낀다. 썩히지 않고 쓰겠다는 것이다. 쓰겠다는 게 바로 물건 취급이다. 돌아가라. 연옥의 얼굴이 굳었다. 백은호, 내가 이 아이들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으냐? 너는 이미 한 번 진 자다. 세상과 싸워서 졌다. 이 아이들도 그렇게 만들 셈이냐? 나는 힘이 있다. 관가와 통한다. 이 아이들을 지킬 수 있다. 내가 지킨다고 내가 이용하는 것이지. 연옥은 한숨을 쉬었다. 고집불통이군. 좋다. 아이들에게 물어보자. 그녀는 하랑과 하서를 보았다. 너희는 어떠냐? 이 낡은 저택에서 숨어 지낼 것이냐? 아니면 나와 함께 세상에 나설 것이냐? 나는 너희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을 먹이고 재주를 펼칠 기회를 주겠다.
하랑은 연옥을 빤히 보았다. 오랫동안 연옥은 그 시선이 불편했다. 아이의 눈이 너무 깊었다. 마치 자신의 속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랑의 대답에 은호는 얼어붙었다. 연옥은 미소 지었다. 현명하구나. 그래, 천천히 생각해라. 나는 사흘 뒤에 다시 오겠다. 그때 대답을 듣지. 연옥은 가마에 올랐다. 떠나기 전 은호를 돌아보며 말했다. 백은호, 내가 이 아이들을 망치지 마라. 재주 있는 자는 세상에 쓰여야 한다. 너처럼 숨어 사는 것은 죄다. 가마가 떠났다. 하인들이 뒤따랐다. 마당에는 은호와 아이들만 남았다. 은호는 하랑을 보았다.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정말로 갈 셈이냐? 모르겠습니다. 저 여자는 위험하다. 너희를 이용할 것이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랑이 고개를 들었다.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어르신은 우릴 지킬 수 있습니까? 은호는 말문이 막혔다. 어르신은 한 번 졌습니다. 세상과 싸워서. 그럼 우리도 지는 겁니까? 어르신 곁에 있으면? 하랑아, 저 여자는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관가와 통한다고. 그럼 우리를 지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은호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다. 아이가 맞았다. 자신은 아무것도 없었다. 힘도 돈도 지위도 한때 있었으나 모두 빼앗겼다. 이 아이들을 지킬 수 있을까? 또다시 세상이 빼앗으려 들면 미안하다. 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약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하랑은 고개를 저었다. 어르신은 약하지 않습니다. 어르신은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것이 강한 겁니다. 하지만 졌다. 이기고 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옳은 것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은호는 아이를 끌어안았다. 하서도 다가와 안겼다. 셋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그날 밤 은호는 잠들지 못했다.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했다. 자신과 함께 있으면 숨어 살아야 한다. 재주를 쓰지 못한다. 세상과 단절된다. 그것이 옳은가? 연옥과 함께 가면 이용당할 것이다. 그러나 세상에 나설 수 있다. 재주를 쓸 수 있다.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 은호는 머리를 쥐어뜯었다. 정답이 없었다. 어느 쪽도 완벽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하랑이 은호를 찾았다. 어르신, 저희가 가보겠습니다. 뭐? 저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습니다. 직접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위험하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숨어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세상과 부딪혀야 합니다. 은호는 아이의 눈을 보았다. 단단했다. 이미 결정한 눈이었다. 좋다. 가보아라. 그러나 위험하면 당장 돌아와라. 이 집은 항상 열려 있다. 하랑은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사흘 뒤 연옥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더 화려한 가마를 타고 왔다. 아이들을 위한 옷도 준비했다. 비단 옷이었다. 결정했느냐? 하랑이 앞으로 나섰다. 가보겠습니다. 연옥은 환하게 웃었다. 현명한 선택이다.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하서도 언니 뒤에 섰다. 은호는 아이들을 보았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러나 붙들지 않았다. 이것이 아이들의 선택이었으니 잘 가거라. 은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하랑은 뒤돌아보았다. 눈에 눈물이 고였으나 흘리지 않았다. 어르신, 꼭 돌아오겠습니다.
그래. 아이들이 가마에 올랐다. 연옥이 만족스럽게 웃었다. 가마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은호는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쥐었다. 자신의 무력함이 한탄스러웠다. 아이들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이. 그러나 그는 몰랐다. 아이들이 떠난 것은 포기가 아니라 전략이었다는 것을. 적을 알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저택은 다시 텅 비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아이들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고쳐진 빗장, 정리된 연장, 쓸린 마당. 그것들이 은호에게 속삭였다. 돌아올 것이다. 은호는 그 목소리를 믿기로 했다. 그리고 기다리기로 했다. 아이들이 돌아올 때까지. 연옥의 저택은 화려했다. 높은 담장, 기와지붕, 넓은 마당. 하랑과 하선은 그곳에 발을 들였다. 하인들이 안내했다. 방은 따뜻했고 음식은 풍성했다. 옷도 새 것이었다. 마음에 드느냐? 연옥이 물었다. 하랑은 고개를 끄덕였다. 거짓말이었다. 이곳은 화려했으나 차가웠다. 은호의 저택은 낡았으나 따뜻했다. 좋다. 내일부터 일을 시작하자. 너는 장부를 보고 너는 물건을 고쳐라. 다음 날 하랑은 상단의 장부를 받았다. 두꺼운 책이었다. 수많은 거래 기록이 빼곡했다. 하랑은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리고 이상함을 발견했다. 숫자가 맞지 않았다.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의 합이 다른 곳이 여럿 있었다. 의도적으로 숨긴 것이었다. 이상한 곳이 있습니다. 하랑이 말하자 연옥은 웃었다. 잘 찾았구나. 그것은 비밀 장부다. 관가에 바치는 뇌물을 숨긴 것이지. 뇌물입니까? 그렇다. 세상은 돈으로 돌아간다. 관가도 예외가 아니다. 하랑은 입을 다물었다. 이것이 연옥의 힘이었다. 관가를 돈으로 움직이는 것. 내가 할 일은 이 비밀을 더 잘 숨기는 것이다. 아무도 찾지 못하게. 예. 하랑은 장부를 들었다. 손이 떨렸다. 이것은 잘못된 일이었다. 그러나 거부할 수 없었다. 연옥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한편 하선은 창고로 끌려갔다. 그곳에는 부서진 물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이것들을 고쳐라. 팔 수 있게. 하선은 물건을 살폈다. 대부분 수리 가능했다. 아이는 묵묵히 일했다. 그러나 가슴속은 불편했다. 이것은 자신이 원한 일이 아니었다. 밤이 되자 자매는 다시 만났다. 작은 방에서. 언니, 여기. 이상해. 나도 안다. 뭐가 잘못됐어. 저 여자는 나쁜 사람이야. 하랑은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만 더 있자. 뭘 하는지 확실히 알아야 해. 그러다가 우리도 나쁜 일 하게 되는 거 아냐? 그렇게 안 될 거야. 우리는 백어르신 곁으로 돌아갈 거야. 하선은 언니를 믿었다. 둘은 손을 꼭 잡고 잤다. 며칠이 지났다. 하랑은 장부를 보며 연옥의 비밀을 하나씩 알아갔다. 뇌물, 밀수, 인신매매. 연옥이 하는 일은 모두 불법이었다. 그러나 관가는 눈 감았다. 돈을 받았으니. 하선은 물건을 고치며 연옥의 장사 방식을 알았다. 헐값에 사서 비싸게 파는 것. 약한 자를 착취하는 것. 어느 날 연옥이 하랑을 불렀다. 잘하고 있구나. 내 덕에 장부가 완벽해졌다. 감사합니다. 이제 더 큰 일을 맡겨야겠다. 연옥은 새 문서를 내밀었다. 땅 문서였다. 이것은 산 아래 마을의 땅이다. 내가 사려고 한다. 예. 그러나 주인이 팔지 않으려 한다. 그래서 방법이 필요하다.
하랑은 문서를 보았다. 땅의 경계가 명확히 적혀 있었다. 이 문서를 고쳐라. 경계를 바꿔서 내 땅이 더 넓어 보이게. 그럼 주인이 헷갈릴 것이다. 하랑의 손이 멈췄다. 이건 거짓입니다. 거짓. 아니다. 영리함이다. 하지만은 없다. 내가 할 일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다. 연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하랑은 고개를 들었다.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사람을 속이는 일입니다. 연옥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내가 감히 내 명을 거부하느냐? 잘못된 명이라면 거부해야 합니다. 백어르신께서 그러셨습니다. 백은호, 그 쫓겨난 놈이? 연옥은 비웃었다. 그 자는 진실을 말했다가 망했다. 너도 그렇게 되고 싶으냐? 어르신은 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옳았습니다. 옳아서 뭐가 남았느냐? 빈 저택과 가난뿐이지. 하랑은 연옥을 똑바로 보았다. 그래도 떳떳합니다. 마님처럼 더러운 것을 하지 않으셨으니까요. 연옥의 손이 번쩍 올라갔다. 따귀가 날아왔다. 하랑의 뺨이 빨개졌다. 건방진 것, 내가 뭘 안다고. 하랑은 쓰러지지 않았다. 일어서서 연옥을 보았다.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으나 흘리지 않았다. 저는 압니다. 마님이 어떤 사람인지.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는 사람. 닥쳐. 백어르신을 쫓아낸 것도 마님이죠. 진실을 기록했다고. 마님의 더러운 거래를 밝혔다고. 연옥의 얼굴이 새파래졌다. 어떻게? 장부에 다 있었습니다. 5년 전 기록. 백은호 제거 비용이라고. 하랑은 뒤로 물러섰다. 저희는 돌아가겠습니다. 여기 있을 수 없습니다. 돌아가. 어디로? 그 빈 저택으로? 예. 거기가 낫습니다. 연옥은 미친 듯이 웃었다. 좋다. 가거라. 그러나 한 가지 알아두어라. 너희가 여기서 본 것, 들은 것은 모두 비밀이다. 누설하면. 그녀는 손가락으로 목을 긋는 신용을 했다. 너희뿐 아니라 백은호도 죽는다. 하랑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협박입니까? 협박이 아니다. 경고다. 연옥은 하인을 불렀다. 이 아이들을 내쫓아라. 지금 당장. 하인들이 하랑과 하설을 끌어냈다. 아이들은 저항하지 않았다. 다만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대문 밖으로 내던져졌다. 밤이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하랑은 동생을 일으켰다. 괜찮아? 응. 그런데 언니, 이제 어떻게? 하랑은 산을 올려다보았다. 은호의 저택이 있는 곳이었다. 돌아가자. 백어르신 곁으로. 하지만 저 여자가 죽인다고. 어르신이라면 방법을 아실 거야. 함께 생각하면 길이 있을 거야. 자매는 빗속을 걸었다. 젖었다. 추웠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다. 돌아갈 곳이 있었으니. 은호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다. 불안했다. 아이들이 걱정되었다. 그때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하랑과 하서가 서 있었다. 흠뻑 젖어서. 은호는 아이들을 끌어안았다. 왔구나. 왔어. 죄송합니다, 어르신. 저희가 틀렸습니다. 아니다. 잘했다. 돌아와서 잘했다. 은호는 아이들을 안으로 들였다. 불을 지폈다. 젖은 옷을 벗기고 마른 옷을 입혔다. 따뜻한 죽을 끓였다. 아이들이 죽을 먹는 동안 은호는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랑이 모든 것을 말했다. 연옥의 비밀, 매물, 밀수, 인신매매. 그리고 협박. 은호의 얼굴이 굳었다. 그 여자가 감히 어르신, 저희 때문에 위험해지셨습니다. 아니다. 원래부터 위험했다. 저 여자는 나를 언제든 제거하려 했을 것이다. 은호는 아이들을 보았다. 이제 우리는 싸워야 한다. 숨어만 있을 수는 없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진실로 연옥의 비밀을 세상에 드러내야 한다. 하지만 관가는 뇌물을 받았습니다. 우리 말을 안 들을 겁니다. 관가보다 높은 곳이 있다. 하랑의 눈이 커졌다. 어디입니까? 암행어사. 왕의 밀명을 받고 지방을 순찰하는 관리다. 연옥의 손길이 닿지 않은 유일한 곳이다. 하지만 암행어사가 언제 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은호는 미소 지었다. 쓸쓸한 미소였다. 오게 할 수 있다. 내가 옛날에 알던 사람이 있다. 그에게 편지를 쓰겠다.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하다. 그러나 해야 한다. 아니면 우리 모두 죽는다. 그날 밤 은호는 편지를 썼다. 오래된 벗에게. 한때 함께 일했으나 지금은 한양에 있는 자에게. 편지에는 연옥의 죄가 낱낱이 적혀 있었다. 하랑이 본 장부의 내용까지. 편지는 다음 날 새벽 떠났다. 믿을 만한 전달꾼의 손에. 이제 기다려야 했다. 암행어사가 올 때까지. 그 사이 연옥이 먼저 움직이지 않기를. 은호는 아이들을 보았다. 무서우냐? 하랑과 하선은 고개를 저었다. 어르신과 함께면 안 무섭습니다. 은호는 아이들을 안았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 아이들을 지키겠다. 목숨을 걸고라도. 그러나 운명은 잔인했다. 연옥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더 빠르게, 더 악랄하게. 사흘째 되는 날, 관아의 포졸들이 저택을 에워쌌다. 횃불이 마당을 밝혔다. 은호는 아이들을 뒤로 숨기고 대문을 열었다. 무슨 일이오? 포졸 대장이 앞으로 나섰다. 백은호, 내 놈을 도둑의 죄로 잡아간다. 도둑, 무슨 소리요? 최상단의 은자 500냥이 사라졌다. 내 놈이 훔쳤다는 증거가 있다. 은호는 어이가 없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나는 그곳에 발도 들이지 않았소. 증인이 있다. 너를 보았다는 자가. 누가? 최상단의 하인 셋이다. 모두 내가 창고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했다. 은호는 이를 갈았다. 연옥의 짓이었다. 거짓 증인을 세운 것이다. 그건 거짓이요. 나는. 변명은 관가에 가서 해라. 잡아라. 포졸들이 달려들었다. 은호는 저항했으나 숫자가 너무 많았다. 결박당했다. 어르신. 하랑이 소리쳤다. 포졸 하나가 아이를 밀쳤다. 하랑은 넘어졌다. 저 아이들은 어찌하오? 은호가 물었다. 포졸 대장이 비웃었다. 최상단에서 데려간다 했다. 보호하겠다고. 안 돼. 저 아이들은. 닥쳐. 내 걱정이나 해라. 은호는 끌려갔다. 하랑과 하설을 남겨두고. 아이들은 울부짖었으나 포졸들은 듣지 않았다. 관가 감옥은 어둡고 축축했다. 은호는 차가운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5년 전 기억이 되살아났다. 그때도 이랬다. 억울한 죄로 갇혔다. 거짓으로 모함당했다. 또 당했구나. 은호는 주먹으로 바닥을 쳤다. 피가 났다. 그러나 아픈 것은 손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아이들을 지키지 못했다. 또다시
그 사이 저택에서는 연옥이 나타났다. 화려한 가마를 타고 이번에는 관아에 포졸까지 대동하고 아이들아 나오거라. 하랑과 하선은 방 안에 숨었다. 하인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왔다. 아이들을 끌어냈다. 놔줘. 하서가 발버둥 쳤다. 하랑은 연옥을 똑바로 보았다. 이게 마님의 방법입니까? 거짓으로 사람을 가두는 게. 거짓, 증거가 있는데 무슨 거짓이냐? 거짓 증인입니다. 어르신은 아무것도 훔치지 않으셨어요. 연옥은 아이의 뺨을 때렸다. 입 닥쳐. 내 놈들이 백은호 곁에 있으면 다 죽는다. 내가 구해주는 것이다. 구해주는 게 아니라 이용하려는 거잖아요. 이용? 그래, 이용이다. 그게 뭐가 나쁘냐? 너희는 쓸모있고 나는 쓴다. 공정한 거래 아니냐? 하랑은 침을 뱉었다. 연옥의 치맛자락에 침이 튀었다. 연옥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감히. 마님은 악한 사람이에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거짓말하고 약한 사람을 짓밟는 사람. 연옥은 하인에게 손짓했다. 저 아이 입을 틀어막아라. 그리고 데려가라. 어디로요, 마님? 지하 창고. 아무도 못 찾는 곳. 하인들이 아이들을 끌고 갔다. 하랑과 하선은 소리쳤으나 아무도 듣지 않았다. 지하 창고는 컴컴했다. 쥐가 우글거렸다. 아이들은 구석에 웅크렸다. 언니. 무서워. 괜찮아. 괜찮을 거야. 어르신은? 구해주실 거야. 꼭. 그러나 하랑의 목소리는 떨렸다. 자신도 확신하지 못했다. 관가에서는 신문이 시작되었다. 사또가 은호를 내려다보았다. 뇌물을 받은 사또였다. 연옥의 사람이었다. 백은호, 내가 은자 500냥을 훔쳤다는 증거가 명백하다. 인정하느냐? 아니요, 저는 훔치지 않았소. 증인이 셋이나 된다. 모두 내가 창고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거짓입니다. 최상단의 음모입니다. 사또는 비웃었다. 음모. 내가 최상단과 무슨 원한이 있기에 음모를 꾸미겠느냐? 5년 전 제가 기록을 남겼을 때 최연옥이 저를 제거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증거가 있느냐? 은호는 말문이 막혔다. 증거가 없었다. 다 불태워졌으니. 증거도 없이 함부로 말하는 것은 모함이다. 죄가 더 무겁다. 사또, 제발. 닥쳐. 내 놈은 도둑이다. 곤장 50대에 처하고 아이들은 최상단에 넘긴다. 아니요, 아이들은 안 됩니다. 아이들은 최상단에서 보호하겠다 했다. 내 놈 같은 죄인 곁에 두는 것보다 낫다. 은호는 무릎이 꺾였다. 모든 것이 끝났다. 또다시 졌다. 또다시. 곤장을 쳐라. 포졸들이 은호를 끌어냈다. 형틀에 묶었다. 곤장이 등을 후려쳤다. 한 대, 두 대, 세 대. 은호는 비명을 삼켰다. 아파도 소리 내지 않았다. 항복하지 않겠다는 듯. 그러나 10대가 넘자 정신이 흐려졌다. 피가 등을 타고 흘렀다. 20대를 넘기자 의식이 끊어질 듯했다. 그때 누군가 소리쳤다. 멈춰라. 모두 고개를 돌렸다. 한 사내가 관아로 뛰어들어왔다. 30줄의 사내였다. 한무겸이었다. 산 아래 마을에서 물을 관리하는 하급 관리였다. 무슨 짓이오? 사또가 인상을 찌푸렸다. 한무겸, 내가 왜 여기 있느냐? 백은호는 도둑이 아니오. 그날 밤 그는 저와 함께 있었소. 관아가 술렁였다. 사또가 눈을 가늘게 떴다. 뭐라고?
제가 증인이요. 그날 밤 백은호는 저희 집에 있었소. 물길 문제로 상담을 했소. 해가 질 때부터 밤이 깊을 때까지. 그가 어떻게 채 상단 창고에 갈 수 있었겠소? 사또의 얼굴이 굳었다. 내가 거짓을 말하는 것 아니냐? 아니요. 제 아내와 아들도 보았소. 증인이 셋이요. 채 상단 증인과 같소. 포졸들이 웅성거렸다. 사또는 난감해했다. 연옥에게서 뇌물을 받았으나 증인이 맞서면 곤란했다. 일단 형을 멈춰라. 포졸들이 곤장을 내렸다. 은호는 바닥에 쓰러졌다. 무겸이 달려가 그를 부축했다. 괜찮소? 어찌 여기? 나중에 말하겠소. 일단 버티시오. 사또는 골똘히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 증인이 엇갈린다. 판단하기 어렵다. 일단 백은호를 감옥에 가둔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사또, 제 증언이. 닥쳐, 내가 판단할 일이다. 무겸은 입을 다물었다. 더 이상 말하면 자신도 위험했다. 은호는 다시 감옥으로 끌려갔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희망이 생겼다. 무겸이 나타났으니. 그날 밤 무겸은 감옥을 찾았다. 포졸에게 뇌물을 주고 잠시 면회를 허락받았다. 은호, 괜찮소? 무겸, 어찌 나를. 당신이 도둑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소. 5년 전 당신이 내 마을을 구했소. 물길을 바꾸지 말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들었더라면 우리 마을이 잠기지 않았을 거요. 은호는 눈물을 삼켰다.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소. 어찌 잊겠소. 당신은 진실을 말했소. 그 대가로 쫓겨났소. 이제 제가 도울 차례요. 아이들을 구해주시오. 채상단에 끌려갔소. 무겸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소. 이미 손을 쓰고 있소. 누가? 선호인. 약장수 말이오. 그도 당신 덕을 본 사람이오. 5년 전 당신이 관가의 부정을 밝히려 했을 때 도운 적 있다 했소. 은호는 기억을 더듬었다. 선호인. 그렇다. 그때 자신에게 증언을 해준 노인이었다. 그러나 증언은 묵살되었고 노인은 위협받았다. 그분이 살아계셨소. 그렇소. 이제 연옥을 무너뜨릴 때요. 함께 싸웁시다. 은호는 무겸의 손을 잡았다. 감사하오. 정말 감사하오. 감사는 나중에. 일단 아이들부터 구합시다. 무겸은 떠났다. 은호는 어둠 속에 홀로 남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혼자가 아니었다. 함께 싸울 사람들이 있었다. 한편 지하 창고에서 하랑과 하서는 탈출을 계획하고 있었다. 하서가 속삭였다. 언니, 문빗장이 낡았어. 고칠 수 있어. 고친다고 열려? 아니, 더 부서뜨릴 수 있어. 하랑의 눈이 빛났다. 해봐. 하서는 바닥에 떨어진 철 조각을 주웠다. 빗장의 약한 부분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밤새도록. 새벽이 되자 빗장이 부러졌다. 문이 열렸다.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왔다. 연옥의 저택은 넓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그때 누군가 속삭였다. 이리 와라. 늙은 목소리였다. 아이들은 고개를 돌렸다. 선호인이 서 있었다. 누구세요? 백은호를 아는 사람이다. 따라와라. 구해주마. 하랑은 망설였다. 믿어도 되는가? 그러나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노인을 따랐다. 선호인은 아이들을 뒷문으로 데려갔다.
그곳에는 무겸이 기다리고 있었다. 잘했소, 선호인. 이 아이들이 백은호가 말한? 그렇습니다. 무겸은 아이들을 보았다. 괜찮으냐? 다친 데는? 하랑이 고개를 저었다. 어르신은요? 백은호 어르신은? 감옥에 계신다. 그러나 걱정 말아라. 구할 것이다. 어떻게요? 무겸은 미소 지었다. 진실로 연옥의 죄를 밝혀서. 하랑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종이였다. 지하 창고에서 찾은 것이었다. 이게 도움이 될까요? 무겸이 종이를 받아들었다. 눈이 커졌다. 이건 장부다. 연옥의 비밀 장부. 지하 창고에 숨겨져 있었어요. 제가 찾았어요. 무겸은 아이를 끌어안았다. 잘했다. 정말 잘했다. 선호인도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이면 연옥을 무너뜨릴 수 있다. 하지만 관가는 뇌물을 받았잖아요. 안 들을 거예요. 무겸이 말했다. 관가보다 높은 곳이 있다. 암행어사. 암행어사가 올까요? 올 것이다. 백은호가 이미 편지를 보냈다. 곧 도착할 것이다. 희망이 보였다. 아이들은 처음으로 웃었다. 그러나 연옥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아이들이 도망친 것을 안 그녀는 분노했다. 찾아내라, 당장. 하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연옥은 이를 갈았다. 이번에는 완전히 제거해야 했다. 백은호도 아이들도 모두.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무겸의 집은 작았으나 따뜻했다. 하랑과 하선은 그곳에 숨었다. 무겸의 아내가 아이들에게 밥을 주고 옷을 챙겨주었다. 불쌍한 것들. 많이 무서웠겠구나. 하랑은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감사는 무슨. 백은호 어르신 덕을 갚는 것뿐이다. 선호인도 찾아왔다. 손에는 약재를 들고. 이것은 상처에 바르는 약이다. 백은호 어르신께 전해드려라. 무겸이 받았다. 감옥에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암행어사는 언제 온다는 게요?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곧 올 것입니다. 하랑이 물었다. 그 전에 연옥이 우리를 찾으면요?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 숨어 있어야 한다. 숨어만 있을 순 없어요. 우리도 싸워야 해요. 무겸은 아이를 보았다. 어린 것이 눈빛이 단단했다. 어떻게? 하랑은 품에서 장부를 꺼냈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해요. 연옥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그건 위험하다. 연옥이 알면 어차피 우릴 찾고 있잖아요. 숨어만 있으면 당할 뿐이에요. 먼저 공격해야 해요. 무겸은 선호인을 보았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 말이 맞소. 숨어만 있으면 진다. 진실을 밝혀야 하오. 하지만 어떻게? 하랑이 말했다. 장터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이 장부를 읽어줘요. 모두가 듣게. 연옥의 하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해야 해요.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연옥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속이고 해쳤는지. 무겸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해보자. 내일 장터에서. 다음 날 장터는 사람들로 붐볐다. 무겸과 선호인 그리고 하랑이 높은 곳에 섰다. 하선은 아래서 지켰다. 무겸이 소리쳤다. 여러분, 들으시오.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다. 최상단 연옥의 죄를 고발하오. 웅성거림이 일었다. 누군가 소리쳤다. 무슨 소리요? 최상단은 이 고을 최고 상단인데. 그렇소.
그러나 그 뒤에 숨은 죄를 아시오? 무겸은 하랑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가 앞으로 나섰다. 장부를 들었다. 이것은 최상단의 비밀 장부입니다. 여기에는 연옥이 관가에 뇌물을 준 기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였다. 5년 전 물기를 바꿀 때 은자 300냥, 3년 전 땅 거래를 묵인받을 때 은자 200냥, 작년 인신매매를 덮을 때 은자 500냥. 뭐라고? 거짓말이겠지. 아닙니다. 여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옥의 손으로 쓴 것입니다. 하랑은 장부를 들어 보였다.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선호인이 외쳤다. 나도 증언하오. 5년 전 백은호가 물기를 바꾸지 말라 했을 때 연옥이 뇌물로 그를 막았소. 그 결과 우리 마을이 물에 잠겼소. 맞소, 우리 식구 셋이 죽었소. 한 노파가 울부짖었다. 사람들의 분노가 타올랐다. 최연옥, 나와라. 사또도 공범이다. 다 썩었어. 그때 연옥의 하인들이 나타났다. 무기를 들고 입 닥쳐 모두 흩어져라. 하인들이 군중을 밀쳤다.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다. 무겸이 앞을 막았다. 물러서시오. 비켜라. 하인이 무겸을 쳤다. 무겸이 쓰러졌다. 선호인이 달려들었으나 너무 늙었다. 밀려났다. 하랑은 장부를 꼭 안았다. 빼앗기면 안 됐다. 하인이 다가왔다. 내놔라. 안 돼. 하인이 아이의 손을 비틀었다. 하랑은 비명을 질렀다. 그때 하서가 뛰어올랐다. 돌을 던졌다. 하인의 머리에 맞았다. 언니를 놔. 하인이 화를 내며 하서를 잡으려 했다. 그때 군중이 움직였다. 분노한 백성들이 하인을 에워쌌다. 아이들을 건드리지 마라. 우리 편이다. 사람들이 하인들을 밀어냈다. 하인들은 숫자에 밀려 후퇴했다. 그러나 곧 연옥이 나타났다. 포졸들을 대동하고 모두 잡아라. 폭동이다. 사또의 명령이었다. 포졸들이 군중을 해산시키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무겸이 하랑을 데리고 도망쳤다. 선호인과 하서도 뒤따랐다. 뒷골목으로 산으로. 연옥은 이를 갈았다. 끝까지 쫓아라. 저 장부를 되찾아와라. 하인들이 뒤쫓았다. 추격전이 시작되었다. 무겸 일행은 산속으로 도망쳤다. 숨이 찼다. 하랑은 장부를 놓지 않았다. 이것이 유일한 증거였다. 여기다. 무겸이 동굴을 찾았다. 모두 숨었다. 숨소리를 죽였다. 하인들이 지나갔다. 횃불을 들고 사방을 수색했다. 무겸은 아이들을 감쌌다. 소리 내지 말라고. 한참이 지나자 하인들이 멀어졌다. 무겸이 한숨을 쉬었다. 일단 안전하다. 선호인이 말했다. 하지만 올해는 못 숨는다. 저들이 다시 올 것이다. 어떻게 하죠? 하랑이 물었다. 무겸은 생각했다. 암행어사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때까지 버텨야 한다. 그 전에 우리를 찾으면요? 싸운다. 진실을 지키기 위해. 하랑은 장부를 보았다. 많은 사람이 이것 때문에 고통받았다. 이것을 세상에 드러내야 했다. 제가 관가로 가겠습니다. 직접 사또에게 이것을 보여주겠습니다. 미쳤느냐? 사또는 연옥 편이다. 죽는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이대로 숨어만 있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무겸은 아이를 말렸다. 그러나 하랑의 눈은 단단했다. 백은호 어르신이 가르쳐 주셨어요. 진실은 드러내야 한다고.
숨기면 안 된다고. 하지만 전 어르신처럼 살고 싶어요. 옳은 것을 하는 사람. 무겸은 말문이 막혔다. 선호인이 한숨을 쉬었다. 그래. 가보거라. 우리가 함께 가마. 노인장. 진실을 말하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겠소. 나도 가겠소. 하서도 나섰다. 나도 갈래. 언니 혼자 안 돼. 무겸은 모두를 보았다. 결심한 얼굴들이었다. 좋다. 함께 가자. 모두 함께. 그들은 산을 내려왔다. 해가 지고 있었다. 어둠이 내렸다. 그러나 그들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관가에 도착했다. 문은 닫혀 있었다. 무겸이 문을 두드렸다. 열어라. 긴급한 일이다. 포졸이 문을 열었다. 그리고 놀랐다. 너희 수배자들 아니냐? 사또를 만나러 왔다. 중요한 증거가 있다. 안 된다. 물러서라. 물러설 수 없다. 무겸이 문을 밀고 들어갔다. 포졸들이 막으려 했으나 선호인과 아이들도 따라 들어왔다. 사또, 나오시오. 관아가 발칵 뒤집혔다. 사또가 나왔다. 무슨 소란이냐? 최연옥의 죄를 고발하러 왔습니다. 무겸이 외쳤다. 하랑이 장부를 들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연옥이 사또께 뇌물을 바친 기록입니다. 사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게 어디서? 비밀 창고에서 찾았습니다. 연옥의 모든 죄가 여기 있습니다. 사또는 당황했다. 그러나 곧 표정을 굳혔다. 거짓이다. 그 장부는 위조된 것이다. 위조가 아닙니다. 연옥의 손글씨입니다. 증거가 있느냐? 이것 자체가 증거입니다. 사또는 비웃었다. 그런 것으로는 부족하다. 잡아라. 포졸들이 달려들었다. 무겸과 선호인이 막으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 그때였다. 멈춰라. 우렁찬 목소리가 울렸다. 모두 고개를 돌렸다. 한 사내가 관아로 들어섰다. 30대의 사내였다. 손에는 마패를 들고 있었다. 암행어사였다. 모두가 얼어붙었다. 사또의 얼굴이 새파래졌다. 암행어사 나리. 어사가 차갑게 말했다. 한참을 지켜보았다. 이 관아의 부정, 최연옥의 죄 모두 들었다. 그는 하랑에게 다가왔다. 그 장부를 보자. 하랑은 조심스럽게 장부를 건넸다. 어사가 훑어보았다. 얼굴이 굳었다. 이것은 명백한 증거다. 뇌물, 인신매매, 토지 사기. 모두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 사또가 무릎을 꿇었다. 나리, 저는 속았습니다. 입 닥쳐. 네, 죄도 명백하다. 어사는 포졸들을 보았다. 사또를 잡아라. 그리고 최연옥을 당장 체포하라. 예. 포졸들이 움직였다. 사또는 끌려갔다. 연옥을 잡으러 하인들이 달려갔다. 무겸은 어사에게 절했다. 감사합니다. 나리. 고맙긴. 너희가 잘 싸웠다. 특히 어사는 하랑을 보았다. 어린 것이 용감하구나. 이름이 뭐냐? 윤하랑입니다. 윤하랑. 기억하겠다. 내가 없었다면 이 부정을 밝히지 못했을 것이다. 하랑은 고개를 숙였다. 저는 배운 것을 했을 뿐입니다. 백은호 어르신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백은호? 예. 감옥에 갇혀 계십니다. 억울한 죄로. 어사의 눈이 빛났다. 그 백은호가 내벗이 말한 그 사람이로군.
나리께서 아십니까? 그렇다. 5년 전 함께 일한 적이 있다. 훌륭한 기록관이었지. 그를 당장 풀어주어라. 예. 감옥 문이 열렸다. 은호가 나왔다. 상처투성이었으나 눈빛은 살아있었다. 나리. 오랜만이오, 백은호. 고생이 많았소. 감사합니다. 은호는 아이들을 보았다. 하랑과 하서가 달려와 안겼다. 어르신, 잘 견뎠구나. 정말 잘 견뎠다. 은호는 아이들을 꼭 안았다. 눈물이 흘렀다. 이번에는 이겼다. 진실이 이겼다. 그날 밤 연옥이 체포되었다. 발악했으나 소용없었다. 증거가 명백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연옥의 죄가 하나하나 밝혀졌다. 뇌물, 인신매매, 사기, 살인교사. 모두 사형에 해당하는 죄였다. 최연옥, 내 죄는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사형에 처한다. 연옥은 미친 듯이 웃었다. 죽여라. 그래도 나는 후회 안 해. 돈을 벌었어. 권력을 쥐었어. 어사는 고개를 저었다. 불쌍한 것.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구나. 연옥은 끌려갔다. 비명을 질렀으나 아무도 듣지 않았다. 악은 무너졌다. 진실이 승리했다. 재판이 끝난 뒤 마을은 술렁였다. 최연옥의 몰락은 충격이었다. 오랫동안 권력을 쥐고 있던 자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이다. 그 오만하던 것이 인과응보로군. 백은호가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었어. 사람들의 말이 바뀌었다. 5년 전 은호를 역적이라 손가락질하던 자들이 이제는 그를 의인이라 불렀다. 은호는 그 변화를 씁쓸하게 지켜보았다. 사람들은 참 쉽게 변하는군. 암행어사가 그를 찾아왔다. 관아가 아닌 산골 저택으로. 백은호 오랜만에 찾아왔소. 날이 이런 누추한 곳까지. 누추하지 않소. 오히려 깨끗하오. 권력에 더러움이 없으니. 어사는 마루에 앉았다. 하랑이 차를 내왔다. 이 아이가 그 용감한 하랑이로군. 예, 나리. 잘 키우셨소. 이런 아이를 만나다니. 은호는 고개를 저었다. 제가 키운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스스로 자란 것입니다. 어사는 품에서 문서를 꺼냈다. 이것을 드리러 왔소. 무엇입니까? 당신의 누명 문서요. 5년 전 역적 누명이 완전히 벗겨졌소. 이제 당신은 다시 관직에 나갈 수 있소. 은호는 문서를 받아들었다. 손이 떨렸다. 5년을 기다린 순간이었다. 감사합니다. 감사는 무슨, 당신이 받아야 할 것이오. 그리고 어사는 또 다른 문서를 꺼냈다. 이것은 당신이 5년 전 경고한 마을에 대한 보상금이요. 왕께서 직접 내리신 것이요. 당신의 기록이 옳았다는 것을 인정하신 것이요. 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드디어 인정받았군요. 그렇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는 법이요. 어사는 일어섰다. 이제 어찌하시겠소? 한양으로 오시겠소? 은호는 아이들을 보았다. 하랑과 하서는 마당에서 놀고 있었다. 웃고 있었다. 오래간만에 보는 평화로운 모습이었다. 아니요. 여기 있겠습니다. 여기. 예. 이 아이들과 함께. 이곳이 제 자리입니다. 어사는 미소 지었다. 현명한 선택이요. 권력보다 소중한 것을 찾으셨군요. 5년 걸려서 깨달았습니다. 진실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할 사람이라는 것을. 어사는 떠났다. 은호는 문서를 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다.
며칠 뒤 관가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다. 백은호의 복원과 최연옥의 처형. 마을 사람들이 모였다. 사또는 새로 부임한 자였다. 정직한 관리였다. 백은호는 5년 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누명이 벗겨졌습니다. 왕께서 직접 인정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은호는 단 위에 섰다. 사람들 앞에. 여러분, 저는 5년 전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 대가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후회하지 않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으나 단단했다. 진실은 때로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거짓보다 낫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숙연해졌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관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대신 이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겠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법을, 옳은 것을 행하는 법을. 하랑과 하서가 은호 곁에 섰다. 아이들은 자랑스러워 보였다. 이 아이들이 제 증명입니다. 진실을 지킨 자의 보상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진심 어린 박수였다. 그날 저녁 저택에서는 작은 잔치가 열렸다. 한무겸과 선호인 그리고 마을 사람들 몇이 찾아왔다. 음식을 나눴다. 이야기를 나눴다. 은호 정말 관직에 안 돌아갈 거요? 무겸이 물었다.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권력은 이제 원치 않소. 권력이 나를 망쳤소. 이제는 단순하게 살고 싶소. 하지만 당신의 재주가 아까운데 재주는 여기서도 쓸 수 있소. 이 마을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선호인이 웃었다. 좋은 생각이요. 이 마을에도 배움이 필요하오. 그렇습니다. 저는 서당을 열겠습니다. 가난한 아이들도 배울 수 있는 곳을. 사람들이 환호했다. 마을에 서당이 생긴다는 것은 큰 일이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무겸이 나섰다. 저도. 선호인도 손을 들었다. 나도 돕겠어. 하랑이 말했다. 하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은호는 모두를 보며 웃었다. 혼자가 아니었다. 함께할 사람들이 있었다. 며칠 뒤 저택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무너진 담장을 고쳤다. 낡은 기둥을 보강했다. 넓은 마루를 만들었다.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랑은 책을 정리했다. 은호가 버렸던 책들, 기록들을 다시 꺼냈다. 먼지를 털었다. 하서는 책상을 만들었다. 버려진 나무로, 부러진 연장으로. 잘하는구나. 은호가 칭찬했다. 하서는 부끄러워했다. 아버지께 배운 거예요. 내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셨구나. 예. 그래서 저도 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좋은 것을 만드는 사람. 넌 이미 되었다. 좋은 것을 만들고 있잖니. 하서는 웃었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인정받는다는 것, 칭찬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따뜻한 것인지 처음 알았다. 한 달이 지나자 서당이 완성되었다. 작지만 따뜻한 곳이었다. 책이 가득했고 책상이 줄지어 있었다. 드디어 완성되었군. 은호는 마루에 앉아 서당을 바라보았다. 하랑이 옆에 앉았다. 어르신, 이제 시작이에요. 그렇지. 이제 시작이다. 무섭지 않으세요? 무섭지. 그러나 할만하다. 너희가 있으니. 하랑은 은호의 손을 잡았다. 저희도 어르신이 있어서 괜찮아요. 둘은 웃었다. 오래간만에 진심으로. 다음 날 서당 개원 소식이 퍼졌다. 마을 아이들이 모여들었다. 가난한 집 아이들, 배움의 기회가 없던 아이들. 여기서 정말 공짜로 가르쳐요? 그렇다.
누구나 배울 수 있다. 저도 될까요? 저는 천민인데요. 은호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배움의 신분은 없다. 누구나 배울 권리가 있다. 아이가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서당은 금방 가득 찼다. 10명, 20명, 30명. 은호는 바빠졌다. 그러나 행복했다. 진짜로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있었으니. 하랑은 은호를 도왔다.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다. 하선은 부서진 물건을 고치는 법을 가르쳤다. 아이들은 즐거워했다. 이거 맞아요? 잘했다. 조금만 더 연습하면 완벽하다. 저도요? 너도. 모두 잘하고 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저택에 가득 찼다. 5년 동안 비어있던 저택이 살아났다. 별을 보았다. 하랑이 다가왔다. 어르신, 왜 안 주무세요? 생각이 많아서. 무슨 생각이요? 너희 생각. 5년 전 생각. 은호는 하랑을 보았다. 만약 그날 밤 내가 문을 열지 않았다면 어찌 되었을까? 저희는 죽었겠죠. 그렇겠지. 그러나 나도 죽었을 것이다. 마음이 무슨 뜻이에요? 5년 동안 나는 죽은 것처럼 살았다. 사람을 멀리하고 세상을 등졌다. 그러나 너희가 와서 나를 살렸다. 하랑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어르신이 저희를 살리셨어요. 아니다. 서로 살린 것이다. 그것이 가족이다. 가족이요? 그렇다. 이제 우리는 가족이다. 피는 섞이지 않았으나 마음은 하나다. 하랑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정말 가족이 되어도 되나요? 이미 되었다. 오래전부터. 하랑은 은호를 끌어안았다. 하서도 달려와 안겼다. 셋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다음 날 은호는 관아로 갔다. 새 사또를 만났다. 백은호 어르신, 어인일이십니까? 아이들을 정식으로 입양하고 싶습니다. 사또는 놀랐다. 입양을? 예. 유나랑과 유나서를 제 자식으로 삼고 싶습니다. 훌륭한 일입니다. 당장 문서를 준비하겠습니다. 며칠 뒤 입양 문서가 완성되었다. 은호는 아이들을 데리고 관아로 갔다. 문서에 도장을 찍었다. 이제 너희는 백하랑, 백하서다. 아이들은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이름을 얻었다. 가족을 얻었다. 집을 얻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랑이 처음으로 은호를 아버지라 불렀다. 은호는 가슴이 벅찼다. 그래, 내 딸. 저택으로 돌아오는 길, 셋은 손을 잡고 걸었다. 마을 사람들이 축하했다. 축하합니다. 좋은 가족이 되셨군요. 은호는 사람들에게 절했다. 감사합니다. 모두. 그날 밤 저택에서는 또 작은 잔치가 열렸다. 무겸, 선호인, 마을 사람들, 서당 아이들까지 모두 모였다. 건배. 새 가족을 축하하오. 웃음과 이야기가 밤새 이어졌다. 은호는 행복했다. 진짜로 행복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잔치가 끝나고 사람들이 떠난 뒤 은호는 아이들과 마루에 앉았다. 아버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긴. 계속 살아가는 거지. 아무 일도 안 생기나요? 일은 생기겠지. 그러나 두렵지 않다. 우리 함께니까. 하서가 물었다. 아버지, 우리 행복한 거 맞죠? 은호는 웃었다. 그렇다. 우리는 행복하다. 별이 빛났다. 달이 떠올랐다. 저택은 따뜻했다. 가족이 있었으니
그날 밤 은호는 일기를 썼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오늘 나는 가족을 얻었다. 피는 다르나 마음은 하나다. 이것이 내가 잃었던 것, 그리고 되찾은 것이다. 진실을 지킨 대가는 컸으나 얻은 것은 더 컸다. 이제 나는 두렵지 않다. 무엇이 와도 우리 함께니까. 은호는 붓을 놓았다. 창밖을 보았다. 아이들이 잠든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은호는 미소 지었다. 살아있구나. 정말로. 봄이 왔다. 저택 마당에는 꽃이 피었다. 하랑이 심은 것이었다. 하서가 만든 울타리가 꽃을 감쌌다. 서당은 번창했다. 마을 아이들뿐 아니라 다른 마을에서도 아이들이 찾아왔다. 백은호의 서당은 유명해졌다. 신분을 따지지 않고 돈을 받지 않고 진심으로 가르치는 곳이라고. 선생님, 이 문제 모르겠어요. 천천히 생각해봐라. 답은 이미 내 안에 있다. 은호는 인내심 있게 가르쳤다. 아이들은 자랐다. 글을 읽고 셈을 했고 세상을 배웠다. 하랑은 뛰어난 보조 교사가 되었다. 15이 되자 웬만한 어른보다 글을 잘 읽었다. 기록도 정확했다. 아이들은 하랑을 따랐다. 하랑 선생님, 이거 맞아요? 잘했어. 다만 여기 획이 조금 빠졌네. 다시 써보렴. 네. 하서는 손재주를 더욱 발전시켰다. 13이 되자 마을에서 가장 뛰어난 목수가 되었다. 어른들도 하서에게 물건 수리를 부탁했다. 하서야, 이 의자 좀 고쳐줄 수 있겠니? 당연하죠. 맡겨만 주세요. 자매는 빛났다. 재주를 마음껏 펼쳤다. 누구도 빼앗지 않았다. 누구도 짓밟지 않았다. 어느 날 한양에서 손님이 왔다. 암행어사였던 그 관리였다. 이제는 높은 벼슬에 올라 있었다. 백은호, 오랜만이요. 날이 어인일로 왕께 보고하러 가는 길이요. 들러봤소. 그는 서당을 둘러보았다. 훌륭하오. 이것이 진짜 배움이요. 과찬이십니다. 과찬이 아니요. 나는 왕께 이 서당 이야기를 하려 하오. 신분 없이 배우는 곳이라고. 나리. 왕께서 관심을 보이실 것이요. 어쩌면 지원금이 내려올지도. 은호는 놀랐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희는 충분합니다. 그래도 더 많은 아이를 가르칠 수 있지 않소. 서당을 넓히고 책을 늘리고. 은호는 잠시 생각했다. 그렇다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관리는 웃었다. 좋소. 진실을 지킨 자는 복을 받아야 하오. 그는 떠났다. 약속대로 왕께 보고했다. 그리고 한 달 뒤 지원금이 내려왔다. 적지 않은 액수였다. 은호는 그 돈으로 서당을 넓혔다. 새 건물을 지었다. 책을 더 샀다. 더 많은 아이를 받아들였다. 아버지, 이제 정말 큰 서당이 되었네요. 하랑이 말했다.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구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다. 그럼 뭐예요? 진심이다. 얼마나 진심으로 가르치느냐. 하랑은 웃었다. 아버지답네요. 계절이 바뀌었다. 여름이 왔다. 서당 아이들 중 하나가 과거 시험에 합격했다. 가난한 집 아이였다. 서당에서 배워 급제한 것이었다. 선생님, 제가 합격했어요. 잘했다. 정말 잘했다. 은호는 아이를 끌어안았다. 마을 전체가 축하했다. 서당의 첫 급제자였다. 이제 나도 선생님처럼 될 거예요. 진실을 말하는 관리. 그래. 그렇게 해라. 세상을 바꿔라. 아이는 한양으로 떠났다.
꿈을 안고 은호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이것이 진짜 승리라고. 권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이. 가을이 왔다. 하랑이 16이 되었다. 마을에서 가장 똑똑한 아가씨로 소문났다. 혼담이 들어왔으나 하랑은 거절했다. 아직은 공부하고 싶어요. 그래. 내 뜻대로 해라. 은호는 딸의 선택을 존중했다. 하서도 14이 되었다. 손재주는 더욱 발전하여 복잡한 기계도 만들었다. 물레방아, 펌프, 심지어 시계까지. 하서야, 넌 정말 천재구나. 아니에요. 그냥 좋아할 뿐이에요. 좋아하는 것을 하며 사는 것이 행복이다. 자매는 각자의 길을 걸었다. 그러나 항상 함께였다. 저택에서, 서당에서. 겨울이 왔다. 눈이 내렸다. 은호는 40을 넘겼다. 흰머리가 늘었으나 눈빛은 살아있었다. 아버지, 춥죠. 들어가요. 하랑이 담요를 가져왔다. 은호는 웃으며 받았다. 고맙다. 아버지, 행복하세요? 그렇다. 아주. 저희 때문에. 너희 덕분에. 하랑은 아버지 옆에 앉았다. 둘은 눈 내리는 풍경을 보았다. 아버지, 5년 전 생각나요? 그날 밤. 네. 비 오던 밤. 잊을 수 없지. 내 인생이 바뀐 날이니. 저희도요. 그날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면, 그랬다면 나는 아직도 혼자였을 것이다. 죽은 것처럼 살았겠지. 하랑은 아버지 손을 잡았다. 감사해요. 문을 열어주셔서. 나도 감사하다. 너희가 두드려줘서. 둘은 웃었다. 따뜻한 웃음이었다. 그날 밤 온 가족이 모였다. 은호, 하랑, 하서. 그리고 무겸과 선호인도 찾아왔다. 이제는 가족이나 다름없었다. 건배, 새해를 축하하오. 다들 웃고 떠들었다. 은호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다. 은호 만족하시오? 무겸이 물었다.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이보다 더 바랄 것이 없소. 관직은 필요 없소. 여기가 내 자리요. 선호인이 웃었다. 잘 생각했소. 권력은 독이요. 그렇소. 나는 이미 맛보았소. 다시는 원치 않소. 밤이 깊었다. 사람들이 떠났다. 가족만 남았다. 은호는 일기를 썼다. 마지막 장에. 오늘로 5년이 지났다. 그날 밤 빗속에서 떨던 아이들을 받아들인 날부터 그 선택이 내 인생을 바꿨다. 아니, 구했다. 나는 죽어가고 있었다. 세상을 등지고 사람을 멀리하며. 그러나 아이들이 나를 살렸다. 진실보다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줬다. 사랑이다. 이제 나는 안다.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은호는 붓을 놓았다. 창밖을 보았다. 눈이 그쳤다. 달이 떴다. 아버지, 안 주무세요? 하서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곧 잘 거다. 내일도 일찍 일어나셔야 하는데. 그래도 괜찮다. 이 시간이 좋구나. 하서는 아버지 옆에 앉았다. 저도요. 이렇게 조용한 게 좋아요. 아버지, 우리 영원히 함께하죠. 은호는 딸을 끌어안았다. 그렇다. 영원히. 다음 날 아침 서당에 아이들이 모였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오늘은 역사를 배울 것이다. 은호가 말했다. 역사는 진실의 기록이다.
거짓을 기록하면 역사가 아니다.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니 너희는 항상 진실을 말해야 한다. 그것이 힘들어도. 하랑이 덧붙였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납니다. 거짓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아이들은 열심히 적었다. 배웠다.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떠났다. 은호는 마루에 앉았다. 하랑과 하서가 옆에 앉았다. 피곤하세요? 조금. 그러나 좋은 피곤이다. 아버지, 우리 잘하고 있는 거죠. 은호는 웃었다. 그렇다. 아주 잘하고 있다. 해가 졌다. 저택에 불이 켜졌다. 가족의 웃음소리가 울렸다. 마을 사람들은 말했다. 백은호는 복받은 사람이다. 훌륭한 딸들을 두었지. 아니, 딸들이 훌륭한 아버지를 둔 것이지. 모두 옳았다. 서로가 서로에게 복이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다. 서당은 더욱 커졌다. 수백 명의 아이들이 거쳐갔다. 그중 많은 이들이 관리가 되었고, 장인이 되었고, 선생이 되었다. 모두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로. 하랑은 20살이 되어 한양으로 갔다. 여자로서는 드물게 궁궐의 기록관이 되었다. 첫 여성 기록관이었다. 아버지처럼 진실을 기록했다. 하서는 18이 되어 최고의 장인이 되었다. 왕실의 물건을 만들었다. 정확하고 아름다웠다. 그러나 둘은 언제나 저택으로 돌아왔다.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은호는 쉰을 넘겼다. 머리가 희었으나 마음은 젊었다. 여전히 아이들을 가르쳤다. 여전히 진실을 말했다. 어느 봄날 은호는 마당에 앉아 있었다. 하랑과 하서가 옆에 있었다. 아버지, 후회 없으세요? 무엇을? 관직을 버린 것. 은호는 고개를 저었다. 전혀. 나는 더 큰 것을 얻었으니. 뭔데요? 너희들. 그리고 이 모든 것. 은호는 서당을 가리켰다.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권력은 일시적이다. 그러나 이것은 영원하다. 하랑과 하서는 아버지를 안았다. 우리도 아버지를 만나 행복해요. 나도다. 셋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해가 지고 별이 떴다. 그날 밤 은호는 마지막 일기를 썼다. 인생은 기이하다. 비 오던 밤, 하룻밤 신세라 생각했던 것이 평생이 되었다. 두 아이는 내 딸이 되었고 낡은 저택은 배움의 터가 되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생각했으나 사실은 더 많은 것을 얻었다. 진실을 지킨 대가는 혹독했으나 보상은 그보다 컸다. 이제 나는 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라는 것을. 나는 운이 좋았다. 비 오던 밤 문을 두드린 아이들을 만났으니 그 아이들이 나를 구했다. 이것이 내 이야기다. 하룻밤이 맺은 가족의 이야기. 은호는 붓을 놓았다. 창밖을 보았다. 달이 밝았다. 고맙다. 누구에게 말하는지 알 수 없었다. 아이들에게, 하늘에게, 운명에게. 정말 고맙다. 저택은 조용했다. 그러나 따뜻했다. 사랑이 있었으니. 이것이 백은호와 두 딸의 이야기다. 비 오던 밤에 시작되어 별 빛나는 밤으로 이어진 하룻밤 신세가 평생 가족이 된 진실이 승리한 사랑이 이긴 그런 이야기.